교육 주제는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먼저 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과 5개 구청장들 모여서 코로나19 상황을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아픕니다만 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방치하면 코로나 상황이 제4차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한 단계 격상을 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늘 각자 코로나 관련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 관리하시고요. 또 본연에 또 주어진 업무를 통해서 또 우리 구청이 계획한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함만 들어도 잘 아실 소통의 달인이신 우리 윤채영 박사님을 모셔서 직장 교육을 겸한 좋은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 하에서도 또 항상 빛과 이 어두움이 공존하듯이 서로 엇박자로 나타나듯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우리 서구라는 이 직장이 소통을 통해서 더 행복한 그런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채영 박사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칩니다. 오늘 강의를 이끌어 주실 윤치영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치영 강사님은 현재 윤치영 YCY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로 역임하고 계시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도달청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시며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시대 등 총 41권의 다양한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윤치영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치영입니다. 비대면 시대인지라 이렇게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질 터인데요. 강사니까 마이크 살짝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죠? 마이크 받겠습니다. 한참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구 구민입니다. 바로 옆에 YSY 면접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집은 향촌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강의하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주요 키워드가 소통, 행복, 일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쭈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을 면대면으로 뵈면 행복한 모습을 볼 터인데 지금 행복하신지 행복하지 않으신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상상컨대 아마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슬기롭게 행복한 나날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 클래식 음악 들으실 때인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할 때인가요? 아, 직장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다고요? 거짓말 같은데요. 네, 뇌는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라고 여쭈면 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행복하죠. 네. 비 오는 날 여러분 부침개 지글지글 이렇게 만들어서 막걸리 한 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뭐니 해도 의식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동료와 함께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을 때 더욱더 행복하시겠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음식을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음식이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곳을 보아도 꽃이고 저곳을 보아도 꽃인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음식을 나눌 때 더 행복하시겠죠. 자, 지금 세 가지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좋은 곳에서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단어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를 내게 될 텐데 책을 많이 못 가지고요. 4권밖에 못 가졌습니다. 맞추시면 책에 사인을 해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여행입니다. 젠철 교수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여행을 떠나서요. 이런 광고 카피도 생각이 나는군요. 여행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네, 아름다운 곳을 가서 그곳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또 희희낙낙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꼬리들이 올라오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제 꼬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람이요? 네.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려면 저는 순간순간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스트레스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더운데도 마스크를 쓰고 대면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만 이것조차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쓴 책이 제가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오늘 못 가져왔는데요. 네. 최고의 고수는 어떤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부정적인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요. 나한테 굉장히 화를 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지금 법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황을 인정하라입니다.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인정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조금 덥죠. 네, 이 더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이런 거죠. 어쩌면 하루하루가 고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 자체를 인정해 주면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해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을 인정하라. 그러면 이해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스트레스인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가 주어졌는데 정말 감사해야죠. 눈을 뜰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갈 직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 사무실이 을지대학병원 옆에 있습니다. 을지대학병원을 거쳐서 서구청에 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네, 부축을 받아서 화장실 갑니다. 스스로 화장실 못 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넘어져서 팔이 다쳤어요. 제가 작년 11월 3일 날 영덕 달맞이 공원에서 MTB 자전거를 타고 내리 쏘다가 카봇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쪽 팔만 이렇게 수술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수술 자국이요? 아주 흉측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핀을 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손목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하고 핀을 뽑는 이 상황이 스트레스일까요? 아니면 불행 중 다행일까요? 불행 중 다행이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핀을 뽑았습니다. 네,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걸렸다면 이 세상을 볼 수 없었을 텐데,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그 또랑에 자전거 앞바퀴가 빠져가지고 한 바퀴 롤링했거든요. 그러면서 의식을 잠깐 잃어가지고 119 구조도에 실려갔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또랑이 없었다면 그냥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지 아주 끔찍한 상상이 되는 거죠. 네, 모든 것이 감사롭다. 다친 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수강생이 나타났어요. 근데 얼굴이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교수님. 수술 받고 이제 퇴원해서 찾아뵙습니다. 무슨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예,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암 수술을 받았는데 감사하답니다. 감사해야죠. 네. 더 늦게 발견했더라면 수술조차 못했을 텐데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어떤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피치 앤 조이라는 것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스피치 앤 조이. 여러분들은 스피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공식 석상에만 쓰면 주눅이 들고 오금이 저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네, 발표 울렁증, 발표 불안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스피치를 즐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스피치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선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자유죠.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이만하면 흡족하시죠? 네, 경제적 자유. 네, 또 그 다음에 누려야 될 게 시간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왜요? 사회적으로 이제 지위도 올라가고 또 성공도 했으니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막 당부가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스피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면 스피치 자유조차 누리실 때 사회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많습니다. 신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사람들이여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이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시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인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의 공간을 갖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다. 제3의 공간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지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 집, 네,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지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웬 아지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교수님, 저는요, 비닐하우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닐하우스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되면 그 비닐하우스로 막걸리 한 통이라 큰 거 말고요. 이만한 병, 이런 막걸리 한 통을 딱 비닐에 넣고 가서, 옷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을 할까요? 네, 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비닐하우스에 뭐가 있나요? 네,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 온갖 곡식들을 재배하는 거죠. 시금치도 심고요. 네, 또 당근도 심고요. 고구마도 심고요. 작물을 재배하는 재미에 폭 빠졌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나면 네, 목이 컬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막걸리 한 잔. 네, 영탁이의 막걸리 한 잔이 생각이 나는군요. 여러분은 그런 일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정은 교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쓴 교수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네, 돈을 좀 모아서 서재를 마련하겠노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서재를 공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서재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아지트인 것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야, 담배 태우시는 분들 그 우정이 대단하던데요. 이렇게 3, 4, 5 짝지어서 끼견실에 가서 담배 태우시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요. 전우회가 아주 돈독합니다. 어쩌면 끼견실도 네, 여러분들의 아지트일 수 있겠죠. 저는 탐방동도 서구죠. 네, 탐방동 수방소 옆에 생맥주집이 있습니다. 덤이라는 생맥주집이 있는데요. 가끔 저를 초대합니다. 강원도민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초대합니다. 거기 가서 생맥주 한 잔 딱 기울이면서 인생 얘기하고 덕담 나누면 그것도 아지트입니다. 그런데요, 찾아가면요, 사장이 90도로 인사합니다. 어우, 박사님 오셨습니까? 교수님 오셨습니까? 알아주는 맛도 이거 대단하던데요. 단골집도 제3의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지트입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여러분 게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공이 무인도에 불시착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물을 구하는 것일까요?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데필 수 있는 불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은 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버티기 힘든 것은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외로움을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준비된 가지고 있는 그 배낭에서 보니까 바람이 빠져 있는 축구 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구 볼에 바람을 넣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의 얼굴을 그려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매일마다 그 인형과 대화 나눔으로 외로움을, 고적함을, 고독을 달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지인들이 옆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러면 자랑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이라는 책을 썼고요. 바로 작년 10월 15일 날 여러분 아시죠? 오페라 웨딩에서 출판 기념을 했는데 그때는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을 써서 출판 기념을 했고요. 그 전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라는 책을 썼고요. 다음 달 5월에 나오는 책이 바로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요, 특히 공직자는요, 불필요한 말을 하기를 꺼려하시죠. 네. 그리고 노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시죠. 한마디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처신을 신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렇게 하셔야 되죠. 네. 왜냐하면 책임감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는 그렇게 굳이 해야 될까요? 잡담력이라는 책은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일터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말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말도 좋습니다. 네, 수다를 떠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행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수다를 떨 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을에 내고 싶은 책이 있거든요. 원고 마감해 놓았습니다. 청량님이 언제 그렇게 책을 쓰냐고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앉아서 책 쓸 일밖에 없습니다. 1년에 2권씩 책을 써냈으니까 42번째, 이제 이게 43번째 책이 될 거예요.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라, 연애하듯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그 책이 가을쯤에 출간 예정입니다. 네,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은 5월 중에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책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강의 내용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행복하려면 잡담력을 키우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잡담력이란 불필요한 말인 것 같지만 서로 동료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행복 충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한 딸 아이에게 이런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결혼하게 되거든 내 남편을 왕자처럼 맞들어라. 그러면 너는 당연히 왕비가 될 것이다. 바로 뭐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말을 내가 먼저 대접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개방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공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여우 같은 사람이 좋을까요?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아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책 한 권 사인해 올리도록 하겠고요. 5월 달에 제가 강의실 우리 사무실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
세 권 정도 사인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요처럼 팬 기분을 전환해서 남편이 우울할 때는 같이 우울해주고, 미러링 거울처럼 우울해주고, 남편이 기분 좋을 때는 함께 기분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개방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밀당입니다. 밀당. 밀고 당기는 것. 이거를 완급 조절이라고 하죠. 이게 고수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밀당을 잘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는 것. 아까 공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 같은 사람. 네, 분위기를 맞춰주고 끌고 당기는 것을 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서로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김효진님 사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화 석습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 조자 꽃 화자 저녁 석자 조숙자 아침에 떨어진 꽃잎일지라도 그 꽃잎에 향기와 아름다움이 묻어 있다면 그 꽃잎에 묻혀 있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의미하다가 저녁에 쓸어버려라. 이게 조화 석습. 한 템포 늦춰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힘빼천 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힘빼천 정신. 소설가 이회수 아시죠? 이회수는 존버정신을 얘기합니다. 존버정신. 좀 말이 이거 해석하면 좀 상스럽긴 합니다만 이회수 소설가가 부르짖는 정신입니다.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 존버정신이라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인생은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존버정신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이기도 합니다. 존버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종착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종착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힘빼천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 빼고 천천히가 힘빼천 정신입니다. 누가 만들었나요? 윤치영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힘빼천 정신이란 힘 빼고 천천히 가. 힘줘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란 책은요, 말을 잘 하려면 잘자를 빼라는 말을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평소의 실력으로, 평소의 언어로, 평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방법이다. 사마천이 역사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인정해주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고요.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통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결론은 상대를 아낌없이 인정해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복력은 집중력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집중입니다. 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마음껏 누려주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